누군가는 천국을 떠올리는 섬, 오키나와. 그러나 누군가에겐 기억조차 밀어내고 싶은 한과 슬픔의 응어리가 진 공간입니다. 전쟁도 해방의 역사도 지났건만 저 조선 청년은 끝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집 주소는 지척인데 말입니다. 제 그 원적이 경상북도 상주 낙동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이나 놀라움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 있지 저 현장이? 푹푹 찌는 이국의 섬. 발길 닿는 곳마다 끌려온 내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울음 삼킨 노래 한 자락이 남았습니다. 오키나와 노인의 기억 속에 또렷한 아리랑. 한 많은 노래, 오키나와의 아리랑. 그 기억과 마주합니다. 인기척도 드문 도심 깊은 골목. 몸 불편한 노부부가 몸을 일으켜 제사상을 차리네요. 좋아하실 것만 챙겨보려 했는데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얼굴 사진 한 장도 없어요. 그것도 깝깝하지. 얼굴 없는 아버지, 그의 함자가 들어있는 사망 통지서가 영정을 대신합니다. 오키나와 갔다 그래도 붙들리 갔다 소리만 들었지 오늘까지 죽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소방수였던 아버지는 머나먼 전장에 끌려가 소식 한 자락 전하질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하고 제 동생하고 살다가 보면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안 오게 되고 하필이면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누웠는데 동생이 젖 먹으려고 그 죽은 시체에 가서 좀 젖 빨아먹고 이랬어. 그게 눈을 속나. 평생 아버지의 흔적만이라도 찾아보려 애썼던 아들 권수청 씨. 기억은 아삼아삼하고 이래도 그림이야 말할 수 없죠. 부자지가 있는데 그냥 그림자 같아. 그래 마음적으로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 징용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애쓴 사진작가 이재갑. 기억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 작업을 한 입장에서는 사진으로 그 기억을 재생시키고 그것을 찾아내주는 거거든. 기억을 더듬어 오키나와로 끌려갔던 징용자의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잘 지내십니까? 예. 예.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 그렇지. 설명을 좀 드려도 이게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같은 건데 25살에 또 드리려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형님은
면사무소에 통보를 받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장식 입영 하기 전에 형을 그리며 눈물 훔쳤던 어린 소녀는 하마 80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해온 것인데요. 그 안에서 저 프로수용소 안에서 다시 이제 미군한테 총이 없고 연필 얻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처음부터 기록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오키나와로 끌려갔던 징용자 김원영 씨는 1년간의 생활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담뱃갑 종이 위에 애써 새겨두었던 그날의 기억은 전문 기록자의 것 못지않게 생생합니다. 해방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 다른 사람 오는데 음력 정월 24날이래. 내 평생 아이제뿐 날. 음력 정월 24날. 아침 밥 먹다고 있다 했더니 우리 할매가 야 아들아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밖에서 누가 부르거들랑 내다보니까 머리 보고한 할매가 이 집 손자가 오늘 온다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어이크다 잠을 깨끗 하거든. 잠을 깨끗 하는데 밖에 누가 불러. 그걸 내가 내다보니까 저 미군들 주는 그 옷 입고 그 다음에 입구삭 하나 짊어지고 짊어지고 그래. 근데 얼마나 오는다 몰라. 형님이 막 그래. 진짜. 그래 지금 같은 온 식구가 오른바닥 대고 그랬지. 작가는 김원영 씨의 일기 속에서 오키나와 징용의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 잠을 잃고 친전에 앉았으니 강산은 적적하고 추억은 괴롭도다. 추억도 많거니와 도심은 옛 기억을 품고 자랍니다. 저희가 일단 일본 그 80년대가 주둔했던 일본군 기지였거든. 그 징용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신체 검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직결을 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뭐 사대부구나 뭐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뭐 한 짧게는 3일인가 5일인가 이렇게 군사훈련, 약식으로 군사훈련 받고 부산으로 가는 이제 배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유수명부. 대구 경북에서는 3천여 명이 오키나와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특설수상근무대라고 불렀습니다. 권수청 씨의 아버지 권운선 씨와 수기를 썼던 김원영 씨의 이름도 찾았습니다. 육군 특별수상근무대는 1944, 45년에 있었던 특별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이 시기에 있었던 이유는 미군과의 본토에서의 전투에 대비해서 군사시설을 급속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적절한 노동력의 확보가 쉽지 않았던 거죠. 곡창지대인 전라도 내지는 경상남도는 사실상 쉽지 않았던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대구 경북 지역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지옥의 섬으로 향하는 백길. 기억은 때로 살을 내는 고통. 그러나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숨진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 그 한켠에 이방인, 한국인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권은선 씨, 아, 권은선 씨. 아드님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드디어 이제 자기 아버지 이분이 그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죽음을 하긴 하셨네 그죠 여기서. 日本政府は死亡って認定しなかったもんですから沖縄현적은 처음에는 kop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명 운동이나 진정서를 제출을 하거나 여러 하면서 드디어沖縄현적인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된 조선인 피해자 1만여 명. 그중 현재 각인된 이름은 390여 명뿐입니다.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 이들의 넋이 허공에 맴돕니다. 조선인 징용자들을 연구하는 오키모토 씨. 오키나와로 끌려간 대구 경북 징용자들의 부대였던 특설수상근무대의 작업 일지를 보여줍니다. 아이고 그게 재료하면 요거는 뭐죠? 살, 목재, 건축자재, 단약 2350 받고 그래서 뭐 쉬지 않고 했을 거예요. 조선사는 네, 그래서 그 마츠다 시 대교에 있었던 조선 저런 사람이 기사, 죽겠다라고. 죽겠다. 네. 군번 없이 군에 소속되어 노역을 담당했던 조선인들. 소방수로 일하다 끌려왔던 권은선 씨의 이름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る資料がですね、ここに書いてあるんですね。先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의 최후 방어지로 삼으면서 각지에서 온 부대들은 민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가는 지도 속 조선인 군속들이 머물렀던 요미탄 촌을 찾았습니다. 네. 당시 13살이었던 마츠다 씨. 그의 기억을 더듬어 특설수상근무대가 주둔했던 곳을 돌아봅니다. 神前の家でこの今建物建ってるさ、あそこが水地だったわけよ。でこっち僕の屋敷さね、木がいてすぐ出入りできて、水はこっちから汲んで向こうは水地。 마츠다 씨의 작은 집에는 20명의 조선인 징용자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 본토에 복속된 이후 식민지 아닌 식민지의 서름을 받아야 했는 오키나와 주민들. 어쩌면 그래서 마츠다 씨의 어머니는 조선인 징용자들을 아들처럼 더 헤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츠다 씨가 소중하게 뭔가를 꺼내는데요. 母が印鑑をなくして、そしてどうするかなと言ってる時にその話を聞いて鳩山さんがそれを掘ってもらったという。この鳩山さんが掘ってなければ他の人が掘ってれば捨てたかもしれない。 그렇게 그는 기억마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 일대가 다 수소 조선인 징용자들의 노동 현장인 사탕 수수밭으로 안내하는 마츠다 씨. 무성하게 자란 벌판에 울음 같은 바람이 일렁입니다. 塩漬けされたサバかな、このぐらいの平たい箱にそれがおかずだったみたい。それとご飯は玄米。こっちで寝泊まりして食事してからまた仕事に。向こうはまた日本兵が番をして仕事をさせたはずだから、あんなわけのもん覚えたらもうまたやるさ。 그
아이고 죽겠다 지금 벌써 오고 있네요今日その時ね夕方になると食事終わったらさ、みんなうちのことを思ったんですよね。あれらんあれらんあらりよって言うんですよ。あれらん高原ののむかんだか。私を捨ててどこへ行く。一里も行かずに足が痛むって、それもその時に覚えたわけよ。だからね。 어린 소년이 들었던 아리랑 가락을 팔순의 노인이 되어 들려줍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참혹했던 전쟁. 조선 징용자의 고단한 여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키나와 외딴 섬 아카지마 섬. 오솔길에 붙여진 이름이 아리랑 고개랍니다. 늘 죽음 가까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절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눈이 짙어질수록 고향의 노래 아리랑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을 겁니다. 아, 이게 그 집이에요? 오키나와 일대에서 가장 먼저 미군이 상륙했던 아카지마 섬. 안녕하세요. 구순을 바라보는 카키노 하나 씨는 조선인 징용자들을 기억하고 증언해왔습니다. 15살 소년은 조선인들이 들어오던 그날을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これは昭和20年の1945年の2月の18日に夕方7時頃ですね、突然前の海に軍用船が4隻入るんですよ。何しに来たのかなあの船はと思ったら朝鮮軍部の人たちが降りてきたんですよ。日本軍服はつけていたんですがね、だから階級もないし鉄砲も持たないでしょう。変な軍隊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そうやって兵隊に聞いたらあの人たちはどこから何しに来たのかと言ったら朝鮮からこの特攻隊を反水するために連れ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 바다의 가미가제, 특공정. 아카지마 섬으로 온 150여 명의 조선인 군속들은 작전 시 특공대원을 옮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메리카의 공수가先に来たもんだから。 1945년 미군이 아카섬으로 상륙했고 일본군의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特攻隊も何もしない。朝鮮軍部も全部山に逃げたわけですよ。でそれから山に入ってから悲劇が起こるわけ。朝鮮人をいじめたり穴に閉じ込めて、もうあれは大変でしたね。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피해 조선인 군부들을 데리고 산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こいつらが逃がしたら自分たちの秘密が漏れるから壕に閉じ込めて殺すつもりだったんですよ。 그래서 전혀 구분이 조선인 군부 50여 명이 강제로 갇혔던 구덩이. これはもちろん今言った高さ2メートルになって横道はあるわけよね。ちょっとぐーっとこんな感じで。で閉じ込められた兵隊朝鮮軍部を私は見たんですよ。でもうぎゅうぎゅう詰めでこの上を向いてるんですね。毎日私はその道を通っていましたからこの様子をずっと見ているんですよ。毎日痩せ衰えて食事を与えてないからもうどんどん死んでいくわけね。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関ヶ原というところに処刑場があって、それから埋葬する場所があったんですよ。自分の拳銃を持って行って首に当ててやったという話をやっておりました。 굶주림과 질병으로 견딜 수 없어 탈출을 시도했던 이들은 무참히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카지마 섬으로 온 150여 명의 조선인 군부 중 미군의 포로로 잡힌 사람이 70여 명. 나머지는 불귀의 혼으로 남아 지금도 이 섬을 떠돌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는 쿠시켄 씨. 기계 수리공에서 오키나와전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전문가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これ軍の茶碗なんですよ. 그렇게 36년 동안 그가 수습한 유골만 300여 구. 쿠시켄 씨는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밝히고 유골이 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ここで発見されましたか。そうですね。こちらも間違ってこれ割ってしまってるんですよ。人骨ですか。はい、足の骨です。足のすねです。 그러나 오키나와에서 희생된 강제징용 조선인 중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돌아온 유해는 단 한 구도 없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본토에 상륙한 날 퍼붓는 포탄으로 그곳은 철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결사항전을 선언한 일본군은 항복할 때까지 참혹한 지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섬은 80여일 만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네, 住民たちが隠れたり、軍人の人たちが最後隠れたり、もうあちこちに沖縄はこう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 전멸비 곁에 난 작은 동굴. 빛도 들 수 없이 좁고 어두컴컴했습니다. 떨어지는 포탄을 피해 살기 위해 몸을 낮췄던 이들. 분명히 그 사람 있었다 하는 건 흔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다이나마이트 마이트 저 구멍을 보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기도 이건 좀 크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전쟁이 끝난 뒤 이 일대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만 3만 5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굴에 숨는다는 말은 마지막 피난지거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왜 그 삶의 어떤 이런 그 순간에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손끝의 떨림은 굴 안에 흐르는 서늘한 바람 때문일까요? 오키나와로의 여정을 끝내고 권수청 어르신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사중대도 있고 뭐 하여튼 얘기했던 사람들이 백사중대인 건 그 동굴도 보니까 70여 년 동안 행방불명자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름이 드디어 평화의 공원 한켠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함 있죠. 눈 빨리 나오셔서 한번 가셔야죠, 이제 아버님 뵈러. 그죠? 글쎄요.
언제가 알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그거 싸가 왔어요. 예. 어르신 머리맡에 늘 간직해둔 것. 고이 싸둔 보자기를 펼쳐 보여주는 것이 돌덩입니다. 그 가면은 이 굴이 있어요. 네. 산 도로 옆에. 혹시 말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주워한 거지. 아버지 모시듯 오키나와에서 가져온 돌. 어떨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나는 계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배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아들은 오늘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살아왔다. 보통 걔가 울었겠다. 고맙다고 저를 뺏기다 하겠다.